이번 시간에는 조동사 공부를 하겠습니다. 조동사 강의는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주로 can, could, must, may, will, would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강의를 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should, ought, need, dare, do, does, 그다음에 used to, had better 이러한 조동사적인 표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동사의 기본적인 의미, 우리가 조동사를 어떠한 기준에서 이해해야 하는가를 먼저 보고 구체적인 각 개별 조동사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조동사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선생님이 조금 전에 몇 가지 얘기했던 can이니, will이니, must니 이러한 것들만 조동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기능상 특별한 경우에 조동사로도 사용되는 또 조동사로서 기능하는 그러한 동사 역시 조동사의 큰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조동사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동사다 이런 얘기죠. 조수동사다 이런 얘기죠. 물론 위치는 본동사 앞에서 본동사를 도와줍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얘기했던 will, can, must 등 대부분 조동사로만 사용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주로 조동사로만 사용되는 그런 동사들 이외에도 때에 따라서 조동사의 역할을 함으로써 조동사로 분류되는 것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 완료나 혹은 과거 완료의 표현에서 사용되는 바로 have나 had입니다. 얘들 역시 이 표현 내에서는 조동사로서 기능한다라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조동사로 이해한다는 자체, 그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동사들을 의문문이나 부정문 아니면 도치하거나 하는 그러한 문장에서 얘네들이 조동사에 준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동사의 부정문은 조동사의 부정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조동사 다음에 not을 부정을 쓰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have가 조동사니까 부정한다면 have not이나 never 같은 had도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부정어를 붙이면 되죠. 의문문은 어떻습니까? 비동사나 조동사는 주어 앞으로, 문장 앞으로 가면 의문문이 됐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조동사니까 have가 앞으로 나갑니다. 물론 had도 나갑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문장 속에서 의문문이나 부정문 만드는 그러한 과정에서 얘네들을 조동사로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얘네들을 정확하게 조동사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도치구문에서 일단 부정의 부사가 문장의 앞에 나가면 도치가 일어난다라고 선생님이 다른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럴 때 부정의 부사 다음에 뭐가 오느냐? 요 자리가 의문문의 순서로 전개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문장이 지금 현재 완료의 시제를 가진 문장이었다.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부정의 부사가 나가서 도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얘는 조동사니까 지금 부정의 부사 뒤는 의문문의 순서라고 했죠. 즉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고친 순서대로 전개하면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얘가 조동사니까 바로 앞에 나가겠죠. 즉 여기에 have가 오고 주어, 과거 분사 이런 식으로 또 전개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전개를 할 때 중요한 어떠한 근거는 얘가 조동사라고 하는 인식이죠. 바로 이러한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조동사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아무튼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조동사를 이해한다. 원래 주로 조동사로만 사용되는 동사들, 그러나 일시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또 조동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크게 조동사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 이런 두 가지 기준에서 조동사를 이해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류는 뭐 앞으로 배울 것들이니까 주로 이런 것들 일반적인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조동사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can, could 중심으로 보도록 하죠. 자, 보면 이제 he can speak German very well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can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는 독일어를 매우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can이죠. 무엇을 할 수 있다. 자, 밑에 문장은 You can go back home now입니다. 너는 지금 집에 돌아가도 된다. 자, 허락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뒤에서 배우겠지만 조동사 may 역시 허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Cats can be cruel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자, 고양이는 cruel, 좀 잔인해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자, 뭐뭐해질 수 있다. 일반적인 가능성입니다. 즉, 조동사 can은 일반적인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 가능성. 실제적인 하나의 팁을 주면 조동사 can이 일반적인 가능성을 나타낼 때 잠재적으로, 기본적으로 때때로 이러한 sometimes라고 하는 부사를 같이 연결해서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일반적 가능성으로 보면 되죠. 자, 고양이는 때때로 이렇게 될 수 있어. 그게 바로 일반적 가능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ometimes의 의미를 넣어서 어떤 그 can의 역할을 이해했을 때, 그럴 때 일반적인 가능성으로 볼 수도 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을 밑에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can의 일반적인 의미죠. 능력, 뭐뭐 할 수 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be able to의 의미죠. 뭐뭐 할 수 있다. 자, able의 반대는 unable입니다. 뭐뭐 할 수 없는 형용사죠, 물론. unable. 참고로 inable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 얘는 동사입니다. inable. 뭐가 뭐뭐 하도록 가능하게 하다. 가능하게 하다. 자,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enable은 주로 목적 to도로 문장을 이끌죠. enable 목적 to do. 뭐가 뭐뭐 하도록 가능하게 하다. 자, 두 번째 can은 역시 위에서 했지만 허락이죠. 뭐뭐 해도 좋다. may의 역할을 하고요. 일반적인 가능성 의미상 sometimes와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면 된다. 뭐뭐일 수 있다.
뭐뭐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꼭 기억해야 할 이러한 can과 관련된 표현이 cannot입니다. cannot. 물론 당연히 cannot 뭐뭐 할 수 없다. 당연히 있죠. can, 능력의 부정. 그러나 그 의미가 아닌 또 다른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이러한 표현도 cannot이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의 과거형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이 과거형은 could not이 아니고 cannot 다음에 have pp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cannot have pp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자,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could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can의 과거형으로도 사용될 수 있죠. 이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었다 이런 정도. 자, can의 과거형으로서의 could는 다른 동사와 마찬가지로 can의 과거형의 형태의 의미로 그냥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could 자체가 can의 과거형과 다른 독자적인 또 자기의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즉 현재와 관련돼서 현재형으로서 현재적인 의미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어떤 경우냐면 현재의 어떤 능력 혹은 약한 가능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요 could를 무조건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could를 현재로 해석한다. 이 could가 현재로 해석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가정법이라는 문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선 이 문장 먼저 보고 구체적으로도 설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문장이 I could get time 이런 문장이 지금 if I wanted라고 하는 절과 연결되어 있죠. 자, 이 자체를 해석하면 이러죠. 가정법 문장입니다. 내가 지금 원하면 나도 시간을 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가정법 과거형은 해석은 현재로 해석한다는 거는 이미 여러분 알고 있죠? 자, 어떤 대화 과정에서 요 if I wanted라고 하는 요 표현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전제로 해서 나도 그럴 수 있어. 자, 여러분은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한 달 동안 어디 여행을 가는 휴가를 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 과정에서 나도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면 내가 마음 먹으면 이런 말 굳이 할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바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if절을 생략을 하고 나면 주절은 결국은 조동사 과거형 원형을 쓰고 해석은 당연히 얘도 현재로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경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문장 속에 얘가 생략된 형태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흐름을 보면서 이게 이런 if절이 생략된 형태의 주절의 은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could는 당연히 현재로 해석하는 거죠.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could가 가지는 현재적인 해석은 출처는 이러한 가정법적인 문장에서 if절이 생략된 경우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때 이 could라는 것은 뭐 약한 가능성, 능력, 나도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러한
가능성, 능력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ould가 나왔다고 무조건 과거로 해석하지 않는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즉 현재의 능력과 약간 가능성, 현재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if가 생략된 가정법 문장의 남는 주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유의 과거형으로서 과거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나타내겠죠. 문맥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자, 문장을 보겠습니다. When I was young, I could learn fast. 자, 어렸을 때 내용의 흐름이 당연히 과거 얘기죠. 나 빨리 날릴 수 있었어. 흔히 할 수 있는 과거에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을 나타내죠. 자, 그 다음에 이 조동사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과거형은 현재형보다 좀 공손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will도 would를 씀으로써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뭐뭐 해줄 수 있습니까? Would you mind라는 표현도 will you보다는 would you를 쓰는 이유가 좀 더 이제 공손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When you go out, could you post this letter입니다. 너가 나가게 될 때 편지 좀 붙여줄 수 있겠니? 이때 이제 could는 이제 공손한 표현입니다. 자, 요러한 거는 너 나갈 때 그랬었니? 하면은 말이 안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could라고 하는 표현은 당연히 과거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 못지않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현재의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must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ust 하면은 일단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야 하죠.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더 하게 되죠. 우선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이미 많이 배웠던 것이죠. 강한 필요를 나타냅니다. 꼭 그래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까의 뉘앙스입니다. 자, must I stay here? 내가 꼭 지금 여기 있어야만 합니까? 이런 얘기죠. 그럴 때 반대 상황, 그렇지 않을 경우 얘기할 때는 조심할 거는 no, you need not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물론 don't have to를 씁니다.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써도 관계없죠. don't have to. 그래서 조심하실 거는 강한 필요를 나타내는 반대적인 상황에서는 need not 혹은 don't have to를 쓰지 여기 must not을 쓰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조심해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의무나 이제 강제로 의미 있을 때, 그죠? 그럴 때는 must가 이제 have to의 의미로서 너는 꼭 약속을 지켜야 해. 이런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 강제일 때 have to의 의미로서 사용이 된다. 자, 그러면은 이 must not은 뭐냐? 얘는 금지가 됩니다. 금지. 그래서 너는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일종의 금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 must not의 반대 상황은 뭐냐? 뒤에서 배우겠지만 may입니다. 허락의 반대의 상황은 두 가지인데 must not 아니면 may not 둘 중에 하나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요. 자, must not은 지금 보는 것처럼 금지죠. 조금 객관적인 법령, 기준,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러한 저 객관적인 것에 의해서 나는 너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여기 있고요. 자, may not은 이제 일종의 불허죠. 약간 객관성도 있을 수 있지만 플러스 좀 더 그 말한 사람의 어떤 입장, 뭐
뭐 주관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한 경우 이제 may not이죠. 따라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must not보다 may not이 좀 더 약간 감정적인 것이 사실 섞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하면은 자, must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조심할 거는 일단 must가 강한 필요성에 꼭 그래야만 합니까? 그래야 이러한 표현에서 반대적인 상황은 don't have to, need not 뭐 이러한 것으로 할 필요가 없다로 간다는 거. must not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must not은 뉘앙스가 금지라고 하는 그러한 객관적인 기준, 규칙 등등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금하는 것이죠. 이 must not 혹은 may not의 반대 개념은 must가 아니라 may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기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들 have to는 해서는 해야 한다라는 의미지만 조동사는 아니다. 의미는 must의 그러한 의무, 강제의 의미로서 사용이 되지만 의미는 그렇지만 동사의 기능으로서는 조동사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거나 기타 도치구문에 있어서 일반 동사로 취급해야 된다. 즉 부정문 만들 때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 때 일반 동사와 마찬가지로 do, does, did가 필요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must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기능 이상으로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강한 확신이죠. 강한 확신입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거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그러면 반대는 뭐죠?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거죠. 앞에서 배웠던 바로 can not입니다. 뭐뭐 일리가 없다. 아까 can not의 과거형, 뭐뭐 일리가 없다의 과거형은 무엇이었습니까? can not have pp였죠. must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임에 틀림없다의 과거형,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 얘는 must 다음에 can not과 마찬가지로 have pp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must have pp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must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한 필요성. 자,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꼭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해야 한다라고도 말해도 되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꼭 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거고요. 자, 반대 상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must not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혹은 need not 이 표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무 강제 흔히 알고 있는 해야만 합니다라는 표현. 자, must not은 금지다라고 이미 얘기를 여러분들 했었고요. 그죠? 금지. 조심할 거는 얘의 반대 개념은 must가 아니라 may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얘기한 대로 금지의 대리어는 may 해도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추측, 임에 틀림없다. 반대는 cannot, 동사 원형, 뭐뭐 일리가 없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may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may, 허락이죠. May I sit here?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자, 불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no, 물론 you may not. 혹은 금지, no, you must not. 해서는 안 됩니다. 표현이 되겠죠? 자, 조심해서 잘 구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흔히 may가 가지는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이 추측이죠. 그래서 he may come, 그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추측을 나타내는 may죠. 그 다음에 보면은
용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인은 흔히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물 보면 Life may be compared to a voyage. 인생은 항해에 비유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건 누가 어떤 허락한 건 아니죠. 그렇게 비유해라. 일반적으로 뭐 전통이나 관습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용되고 있는 것들, 그러한 상황을 얘기할 때 바로 may를 써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되고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에 사용되는 may, 용인의 may다. 자, 밑에 예문 하나 더 보도록 하죠. It may safely be said that power corrupts sooner or later. 자, 확실하게 아마 얘기되어질 수 있을 거야. 얘기입니다. may, 그렇게 서로가 용인되고 있지, 이런 얘기죠. 그 내용이 뭐냐면, 권력은 조만간에 시간이 좀 지나면 corrupt, 타락하게 된다는 것, 흔히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뭐 이런 내용이죠. 바로 이때 may, 이 내용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기호문에 사용되고 있는 may죠. 자, may he rest in peace. 자, 평화롭게 쉬소서 하는 얘기죠. 자, 문장의 앞에 이렇게 may를 쓰고 대체적으로 이 표현을 느낌표를 써서 기호를 나타내는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미 했습니다만은 추측, 읽지 모른다의 과거형 may have pp죠. might라는 개념 자체가 독자적으로는 과거형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may have pp.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런 거죠. 임에 틀림없다, must, 일리가 없다, cannot, 뭐뭐일지 모른다, may. 이 표현의 과거형은 전부 have, pp를 붙여서 나타낸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예문을 보면 She may have met him yesterday. 그녀는 아마 어제 그를 만났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추측이 되겠습니다. 자, may를 정리를 하도록 하죠. 이미 보신 것처럼 허락입니다. 뭐뭐해도 좋다. 자, can과 대체될 수 있고요. 자, may나 불허, must나 금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 must의 반대 개념이 must not이 아니라 may, 허락으로서의 may의 반대 중에 하나가 must not이라는 사실. 추측, 뭐뭐일지 모른다. 자, 용인 이미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기원문, 그 다음에 과거 추측. 이미 앞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will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강한 의지의 will이죠. 꼭 뭐뭐 하겠다는 거죠. I will never do such a thing again. 나는 이 일은 절대로 다시는 하지 않겠어. 이런 거죠. 강한 의지입니다. 물론 단순 미래죠. 단순 미래라는 것은 그냥 시간이 가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러한 정도의 기능이죠. will이. 자, you will feel better if you take this medicine. 너 좀 좋아질 거야. 너가 이 약을 먹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요 정확하게 동사에다가 요거는 시간이 가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능이 바로 will이죠. 향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기억하실 것이 이제 현재의 습관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will이 사용될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would를 연결하면 또 쉽죠. 왜냐하면 would는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 would 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will은 그렇다면 현재의 습관을 나타내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he will often sit up reading all night. 그는 종종 밤새서 책을 읽고는 합니다. 이런 얘기죠. 이때 will이 바로 현재의 습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밤새워서 읽으며 잠 안 자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니까 밤새워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다. 그렇게 하곤 한다. will, 현재의 습관이다. 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요.
현재의 습관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종종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 will이 어떤 경향을 나타내죠. 경향을 나타내는 will,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잘 해서 독해하면서 저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문을 보면 이렇죠. Accident will happen이죠. 사건은 일어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 일어나기 마련이야. 이런 얘기죠. 자, oil will float on water. 기름은 물 위에서 뜨는 그런 경향이 있지. 뭐 이런 정도의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will이 이제 경향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부정문에서는 어떤 고집, 거절을 나타내는데 이 부분은 특히 사물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물이 주어일 때 그거를 고집이라고 하진 않죠. 고집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진 존재한테 쓰는 거니까. 자, 그럴 때는 이제 고집 이렇게 쓰지 말고 이제 거절 이런 정도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고집, 거절인데, 자, 보면 사물을 주로 주어 사용한다. The ring won't come off from my finger입니다.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지려고 하진 않아. 이런 정도죠. 빠지지 않는다. The door won't open.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럴 때 사용되는 will은 바로 주로 사물을 주어로 해서 고집이나 어떤 거절적인 상황, 상태 그런 것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여기서 앞에서 will이 가지고 있던 어떤 미래적인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자, be going to라는 표현은 그럼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자, be going to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마음 먹고 있었던 일, 그리고 가까운 미래, 가까운 예정에 가장 무난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be going to다 하는 걸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will과 be going to가 상황에 따라서 사용돼야 될 때가 있고 사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will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뭐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똑같은데 이거는 즉각적인 반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will을 쓸 수 있고 be going to를 쓸 수 있는 그러한 경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뭐 할게라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할게라는 것이 즉각적인 어떤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곧바로 뭐 하겠다라고 하면 will을 쓰면 되고요. be going to는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던 일, 그런 것을 내가 앞으로 하겠다 할 때는 be going to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를 써야 할 때가 있고 또 예를 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be going to는 미리 마음 먹고 있었던 일, 예정된 일, 아니면은 그냥 무난하게 가까운 미래에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 그럴 때는 이제 be going to를 쓰면 무난하게 다 표현될 수가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어떤 상황에 반응해서 즉각적으로 내가 뭐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예를 쓰지는 않고 will을 써야 된다는 거. 얘는 이미 마음 먹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차이점도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will은 역시 또 예정돼서 앞으로 뭐 할 거라고 하는 즉각적인 반응이 없더라 하더라도 본인이 앞으로 뭐 하겠다, 할게 될 거다라는 표현에도 쓸 수 있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 즉각적인 반응에 대항할 때는 즉각적인 걸 will 쓰고 be going to 쓰지 않는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be going to를 좀 더 보면 두 가지 기본적인 의미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뭐 할 예정이다. 아니면 뭐뭐일 것 같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 자, I'm going to visit my native town next month. 자, 나는 다음 달에 고향 마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밑에 보면
It is going to rain cat입니다. 이때 이제 be going to 뭐뭐 할 것 같다. 뭐뭐일 것 같다. 자, 억수로 비가 내릴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is going to는 뭐뭐일 것 같다 라는 표현이고요. catch and does는 관형 표현이죠. 억수로 라는 뜻입니다. 매우 심하게 이런 의미죠. 자, 위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의 정리입니다. 자, 의지였습니다. 반드시 뭐뭐 하려 합니다. 한다. 단순미래. 자, 뭐뭐하게 될 거다. 뭐뭐일 테죠. 시간이 가면 일어날 일이죠. 자, 현재 습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곧잘 뭐뭐를 한다. 자, 물론 이제 우드가 과거의 습관이 되겠죠. 자, 경향을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자, 부정문에서는 고집과 거절을 나타낸다. 주로 사물을 주어로 사용한다. 사물이 주어인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집과 거절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would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아까 will이 현재의 의지나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would 역시 과거의 의지나 고집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She would go despite my warning입니다. 내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려고 했다. 이런 얘기죠. will이라면 가려고 한다고요. 과거니까 가려고 했다. 자, 현재의 약한 추정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고 would라고 해서 could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과거로 기억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현재의 약한 추정을 나타낸다. 자, your tip would be a great help for me. 너의 충고는 자, 나에게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다. 현재입니다. 현재로서 꼭 약한 추정을 나타내는데 현재의 약한 추정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물론 이제 위 현재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습관이 있겠죠. He would take a walk after supper.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을 하곤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자, 뒤에서 배우겠지만은 이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use도도 있었죠. use도 동사 원형. 자, use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긴 하는데 이 포인트 강조점은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고요. would는 과거에 그랬다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도 그런 습관이 있었다. 이런 서로 강조점이 틀립니다. 나중에 한번 use를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would를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고집, 의지, 의향, 위의 과거형으로서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추정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would를 과거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뭐뭐일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습관입니다. 뭐뭐 하곤 했다. 이 would가 현재의 약간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 would, have, pp가 과거의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뭐뭐 이었을 것이다 혹은 이었을 텐데 이러한 표현이 바로 일단 would가 현재가 되고 얘가 과거가 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상으로 해서 조동사에 대한 일부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에는 나머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파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